중국에서 한국까지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동안 왔다. 현재 인천항 근처에 있다. 출입 국관리소를 못 찾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119 상황실에 외국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영어로 중국 산둥반도에서 제트스키로 인천에 왔다며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국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 상황요원이 통역사를 통해 상황을 묻자 신고자는 한국 유심카드가 없어서 아이폰 긴급 통화로 전화 걸었다며 자신의 현위치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이 곧 차오르면 가라앉을 것 같다. 이쪽으로 오면 푸른색 레이저를 쏘겠다며 거듭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인천해양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10시쯤 인천항 인근 갯벌에서 제트스키에 올라있는 한 중국인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제트스키를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적발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국인이 제트스키를 타고 급히 중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풍자했다가 징역살이를 하며 핍박을 받아 한국으로 도망쳐온 걸로 밝혀졌는데요. 국제연대 활동가 이대선 씨에 따르면 밀입국한 중국인은 중국 인권운동가 권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988년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출생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2012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권평 씨는 중국의 정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 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권평은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 이 씨에게 난 이틀 후 한국으로 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정부의 정치 검열에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구금된 중국 인권 변호사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2016년 9월 1일에는 시 주석을 풍자한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해당 티셔츠에 담긴 글귀는 시진핑과 히틀러를 합쳐 시틀러라고 적힌 옷을 입으면서 중국의 현 상황을 비유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을 한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한 달 뒤인 10월 1일 그는 중국 당국에 체포돼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고 2017년 2월 길림성 연변재판소에서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만기 출소한 그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출국도 금지된 처지라서 그는 해외 망명을 결심하고 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해 8월부터 준비한 망명은 중국 당국의 출국 금지로 무산됐습니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연락했지만 2021년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요. 그가 밀입국하기 이틀 전날에 온 연락이 거의 2년 만에 온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50km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를 가득 채우고 25리터 기름통 5개를 로프로 묶은 뒤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혼자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굳이 한국으로 밀입국한 것은 불법이기에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에 현재 난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이 중국 정부에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곧 무언가 터질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인 지난해 11월 26일 밤에 정치적 동기를 지닌 대규모 시위가 중국 내 수십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중국 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며 이는 백지 시위라고 불렸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결국 중단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아직도 숨이 막히고 젊은 층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곧 다시 시위가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최근 AFP 통신은 중국에서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한 백지 시위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많은 시위 참가자는 여전히 당시 기억에 숨이 막힌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서 역사적인 백지 시위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이날 현지 주요 지점에 미세하게 경찰 배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다른 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에게는 당시 기억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밤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우르무치 참사에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 우르무치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해당 시위는 이틀 전인 24일 우르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제로 코로나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퍼져나갔습니다. 당국이 주택 현관문을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어놓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르무치의 봉쇄를 해제하라, 신장의 봉쇄를 해제하라, 중국의 모든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쳤고 어느 순간에는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르무치를 해방하라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시위 관련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대로 삭제됐지만 시위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 베이징, 광저우, 청두, 난징 등 다른 도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당국이 시위를 단속하자 사람들은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백지와 흰꽃을 들고 다음 날도 다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의 거리에서 열린 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변해간 것입니다. 주로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중은 수백 명의 경찰 앞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정치적 구호를 집단적으로 외친 것은 시진핑 행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3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특히 상하이, 베이징, 난징, 광저우, 텐진, 충칭 등 거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극단적인 방역 정책과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봉쇄 및 통제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규모 자체가 역대급인 만큼 이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초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고 올해 1월에는 국경을 열며 리오프닝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우르무치 중로 시위에 참여했던 20대 리모 씨는 AFP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직후 모두가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며 모두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 같은 이들이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리 씨를 찾아와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리 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가혹한 규정 탓에 우르무치 화재에서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생각했고 2달간의 상하이 봉쇄 기간 감옥에 갇힌 죄수 같은 신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고 소식에 거리로 몰려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위 일주일 후 경찰에 불려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이 찍힌 사진을 마주해야 했고 시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생각할 때면 나는 여전히 숨이 막힌다며 경찰이 한 소녀를 경찰차로 끌고 갔는데 매우 폭력적이었다. 난 계속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시위 당시 경찰에 끌려가며 안경과 신발을 잃어버렸고 잠시 구금되기도 했다는 황희청 씨는 이후 독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AFP에 당시 사회적 운동의 물결이 매우 컸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더 많은 것으로 냈던 우리는 모래사장 위 물고기처럼 발이 묶여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중국인권 옹호자들의 윌리엄 리 분석가는 작년 시위로 100여 명이 연행되거나 구금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친구들 일부가 중국을 떠났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낸 이들은 결코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떠나기도 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젊은이들의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만과 또 자유를 향한 갈망은 백지 시위가 1주년이 되는 지금도 다시 시작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런 시위가 열린다면 시진핑 정권도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최근 중국에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급격하게 확산하며 봉쇄가 시작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이 제2의 코로나가 아니냐며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영유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세포융합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5종류의 병원체가 동시에 유행해 5주 연속 호흡기 감염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베이징에 위치한 수도소아과학원 산하 아동병원에는 최근 평균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3-4시간에 달하고 응급실은 10시간 이상 대기해도 진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베이징 항공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했으며 저장성 취저우에서는 폐렴 환자가 18배 폭증했다는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시점에 여러 병원체가 중첩돼 유행하기 때문으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바로 옆 대만에서도 공항과 항구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19로 엄청난 인구가 사망한 인도 또한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25일 인도보건부는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가까워졌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발견된 선원 없는 중국 화물선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우리도 더욱더 인근 경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